오늘의 전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카드도 거절했는데 관세 인상과 송금 규제 등 추가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 정부는 오늘 핵심 기술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합니다. 또 기업들과 함께 우리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은 특수부를 투입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 행동을 하는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북미 간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 없이 합의에 도달한 건 2011년 이후 8년 만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도 남해와 제주를 중심으로 가을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침에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우리 측의 제안을 거절하며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3년짜리의 포괄 허가를 거쳤는데 이제부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개별 허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허가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되는데 허가 유효기간 역시 6개월로 짧아지게 됐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부처 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두 사안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両者を関連づける韓国側の主張とか発言というのは全く理解ができませんし、当然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す。両者は全く次元の異なる問題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우리 정부의 만료에도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한일 간 갈등 국면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이 시행되는 만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 전략과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제소 준비 상황 등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후속 조치도 다룰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오늘 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부서별 상황 점검과 함께 일본의 추가 보복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고 적반하장격의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시민들은 식민지 침탈의 역사를 마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위를 아베 신조 총리 관저 앞에서 열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어제 외무성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역사 문제에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노 외무상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침탈의 역사를 외면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수장이 적반하장격의 막말을 내뱉은 겁니다.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표현 역시 주로 주변국이나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을 비판할 때 쓰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어둡고 불행한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일본 시민들이 또다시 총리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마주하라, 무례한 것은 고노다로 외무상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장시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 관료들의 잇따른 망언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어제 조국 후보자는 평소와 달리 오후 늦게서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하겠다며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오후 2시 반이 다 돼서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검찰이 강제 수사 카드를 뽑아든 만큼 조 후보자도 관련 입장부터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이 되면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이 되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청와대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며 검찰 압수수색 이후 흘러나오는 사퇴설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청문회 협의를 위해 국회에 온 강기정 정무수석 역시 관련 언급을 피했습니다. 저희들은 낼 특별한 입장 없죠. 낼 수도 없고. 민감한 문제인데다 사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복잡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강한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면죄부를 주려는 수사에 그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들끓는 민심에 대한 여론 무마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곽성도 의원은 아들이 뻥튀기 스펙을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고 주장했고 김진태 의원은 딸 미국 조기 유학이 위법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부실한 활동을 하고도 활동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10대 중고생 20여 명으로 꾸려졌던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는 10개월 동안 모두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아들은 불과 4차례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대리 출석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기본적인 출석조차 부실한데도 활동 인증서를 받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활동 인증서 발급할 수 없는 정도의 출석 상황임에도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스펙으로 활용해서 뭐 좋은 데 가지 않았겠습니까?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의 해외 조기 유학이 위협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학생이던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당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당시 초중등교육법은 부모 모두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 유학을 금지했던 만큼 이를 어겼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정 교수가 당시 영국 유학 중인 것은 맞지만 딸 유학 당시에는 미국에도 머물렀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받고 있는 딸의 논문 부정 등재 의혹과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 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이 적발된 건데요. 서울대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해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딸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6월 파면됐고 딸의 입학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제 새벽 대로변에서 비틀거리며 질주를 하던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둘러대던 이 여성, 술이 아닌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둑어둑한 새벽 한 SUV 차량이 대로변을 지나가고 얼마 후 경찰차가 뒤를 따라붙습니다. 두 차 모두 속도를 높이더니 질주하던 SUV 차량을 경찰차가 따라잡습니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이곳 사거리에서 위태롭게 우회전하는 한 차량을 발견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계속 긁는 이상 행동을 보인 여성.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결국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던 여성은 나중에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일찍 이상 상태를 발견을 하고 차를 세웠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투약 경로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짜 한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이거나 냉동고기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시장 정육점에 단속 공무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진열장에 놓인 고기가 허위 표시로 적발됐습니다. 이 소고기는 구체적으로 미국산이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수입산으로 적었고 냉동고기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냉동이라고 적었는지 여기 남의 집다가 이렇게 소고기를 팔 때 이력 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빠뜨려 서울에서 단속된 건수가 올해 초부터 7개월간 80건이 넘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입 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 경우도 21건이나 됩니다. 경제적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번거로워서 또는 귀찮아서 그 이력 번호를 제대로 바꿔놓지 않았다고. 고기 포장지의 라벨에는 이력 번호라는 12개 번호가 찍혀 있어 소의 사육, 도축, 유통 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휴대폰 앱 등으로 소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소에 가짜 이력 번호를 붙이거나 조작한다면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손님으로 가장한 미스터리 쇼퍼 30명을 추가로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불량 행동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핵화 실무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나온 기싸움으로 풀이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 행동을 하는 국가라고 재차 지목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재향 군인회 행사에서 미국이 직면한 과제와 미국주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을 언급한 겁니다. We recognize that North Korea's rogue behavior could not be ignored. Those are at the center.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다만 미국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거론한 만큼 대북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대북 제재 발언에 대해 지난 23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판단력이 결여된 회방꾼이라고 비난한 상황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요청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 1일에 이어 또다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직후 세 국가는 북한에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이른바 CVID 조치와 이를 위한 북미 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곳곳에서 보수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합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큽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야권 통합과 혁신의 비전이란 주제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 지난 토요일 장외 집회에서 보수 통합을 위해 내려놓겠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보수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유파 정치 세력들의 통합이 필요한 그런 절박한 시기입니다. 통합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보수 통합을 위해 한국당과 황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의 황 대표님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련한 연찬회 특강연사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초청했습니다. 보수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터져서 관심이 그쪽으로 쏠린 탓인지 대법원 선고 현장에 방청권을 응모하러 온 시민들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이 응모권을 받아들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 신상 정보를 적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방청권을 얻으려는 시민들입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멀리 아랍에미리트에서 찾아온 고등학생까지 다양합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냥 평소에 외국에 있으면서 뉴스를 자주 봤었어가지고 생중계로 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응모에 참석한 시민은 81명으로 법원이 마련한 방청석 88개에 못 미쳤는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심 때 경쟁률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따로 추첨식 없이 방청권 응모자 모두가 당첨 처리됐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법원이 온라인 응모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현장 응모를 고집해 시민 참여가 저조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8년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두 기업이 문제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공분을 크게 샀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6,500여 명의 피해자와 1,4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8년 만에 첫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피해자 아내를 둔 남편은 청문회장에 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 성가대 소프라노 파트를 할 정도로 호흡에는 전혀 지장이 없던 사람인데 한 1년 사용 후에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관계자들도 참석해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형사사건 등의 대응 과정에서 말을 맞췄다는 폭로가 이어져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SK의 대표급 그리고 비공개 증인이 속한 회사의 대표급들이 만난 회의도 있었다는 거죠? 예, 2018년도 한노희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도 만났었고 가해 기업들은 피해자 보상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청문회엔 증인 46명과 참고인 7명이 참석했지만 SK 최태원 회장과 애경산업의 장영신 회장의 출석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파업 없이 합의안을 이끌어낸 건 8년 만인데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최근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매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앞두고 파업을 벌여왔던 현대자동차 노사. 이번엔 평화롭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어젯밤 올해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없이 마무리한 겁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4만 원 인상과 성과금 150%에 3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동안 2달에 한 번씩 지급해온 상여금도 600%를 매달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또 경력금 명목으로 200에서 600만 원과 함께 우리 사주 15주를 주기로 했고 노조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제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 최대한 빨리 협상을 끝내자는데 노사가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키움의 국민 거포 박병호가 4연타석 홈런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통산 2번째 그리고 KBO 사상 6번째 기록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박병호의 방망이는 1회부터 폭발했습니다. 2사 1루 상황에서 바깥쪽 낮은 공을 공략해 우측 담장을 넘기는 트럼포를 터뜨렸습니다. 다시 3회엔 가운데 낮은 공을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겼고 5회엔 직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마저 넘기고 말았습니다. 8회 볼넷으로 한 타석을 쉬어간 박병호는 결국 9회 풀카운트 승부 끝에 직구를 받아쳐 장애 홈런까지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 경기 최다 홈런 타이 기록으로 KBO 역사상 6번째이자 지난 2014년에 이은 박병호의 통산 2번째 기록입니다. 박병호의 대활약 속에 키움은 하나를 15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5위 자리를 두고 펼치는 NC와 KT의 단두대 2연전에선 NC가 먼저 웃었습니다. NC가 3회 말 나온 양의지의 결승 득점을 가까스로 지켜내며 승리했고 두 팀의 승차는 2게임 차로 벌어졌습니다. LG와 두산, 삼성도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경찰이 국회 내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국회의원 29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출석 요구가 발부된 의원은 총 97명에 달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태국 왕실이 국왕 배우자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일상 사진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전투복을 입고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모습이 멋진 이 여성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결혼 전 국왕의 근위대 소장이었던 그녀. 그녀의 전기를 작성하라는 국왕의 명령에 따라
왕실이 지난주 전기를 출판하고 인터넷에도 배포한 거라고 합니다. 태국은 왕실 모독죄가 존재할 정도로 왕실의 권위가 막강한 만큼 일상을 공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왕의 배우자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도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한 교육업체가 진행한 초등학생 장래희망조사에서 유튜버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개인 유튜버 퓨디파이가 개인으로는 최초로 구독자 1억 명을 넘기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이 남성은 2010년 4월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직접 게임을 하는 장면을 방송하거나 인터넷상의 이슈를 전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지난해 우리 돈 약 188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동시에 허탈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하라는 서명운동이 일본 현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으로 일본 사회지도층이 벌이는 서명운동 참가자가 한 달 사이 9,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10,000명 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운동 주최 측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서명운동이 끝난 31일 도쿄에서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지층과 반대측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놓고 대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조국 힘내세요라는 문구를 포털 검색창에 입력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리는 운동을 펼쳤는데요. 이 검색어는 오후 2시경 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20위로 등장한 이후 1시간 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맞선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키워드도 등장했는데요. 이 역시 어제 오후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찬반층의 대결 양상이 거세지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청문회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보트를 타고 있는데요. 모터가 달려있지 않은 보트였습니다. 이걸 타고 어딜 갔던 걸까요? 이 남성은 혼자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건너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76일이 걸렸다는데요. 이 남성이 탄 보트엔 모터가 없어서 오직 두 팔로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두 팔을 모터 삼아 혼자만의 힘으로 건너겠다는 도전에 나선 건데요.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내년엔 어떤 도전을 해볼까 고민한다는 이 남성. 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남부지방은 마치 장마처럼 평소보다 비가 길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제주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충청 남부는 아침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전북 내륙에 내리겠고요.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밤사이 제주에 많은 비를 뿌렸던 강한 비구름대는 현재 제주 남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지금은 남부와 제주에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부지방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와 대전 29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 남은 한 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